안녕하십니까. 개미 무명입니다. 이제 수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 영상에서도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추적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멤버십 관련해서 이제 안내사항을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에게나 구독 여부나 멤버십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멤버십은 그냥 저에게 응원해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고 지지해준다는 그런 의미로 자발적이고 정기적 후원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이라는 그 옆에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그 가입 버튼을 통해 가지고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이제 매달 저에게 이제 정기적 후원이 된다는 거 이거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뭐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이제 간헐적으로 뭐 주가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기분파신 분들은 이제 밑에 영상 밑에 있는 이제 슈퍼 땡스라는 이제 땡스라고 적혀져 있는 그 버튼을 통해 가지고 그냥 원하시는 만큼 그냥 저에게 간헐적이고 자발적인 후원해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1달러 시키고, 아래에 이제 제 영상에는 항상 이제 아래에 멤버십 관련 문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뭐 구독 여부나 멤버십 가입 여부 그런 거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공개되는 영상이기 때문에 굳이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그냥 개미무명 수고하는데 뭐 영상 이렇게 계속 뭐 올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래도 지지해주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그렇게 좀 후원 좀 자발적이고 정기적인 후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멤버십 관련해서는 이제 1달러 시키고, 자, 계속해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 이게 뭐 개미 털기냐 설거지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설거지라는 것은 애초부터 약간 그 성립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설거지라는 것은 보통 뭐 세력이 미리 물량을 매집하고 그리고 급등하고 난 뒤에 그 세력들이 물량을 터는 과정에서 미처 털지 못한 그 물량들을 다시 소화해내기 위해서 잠시 반등을 했다가 다시 남은 물량을 털고 이제 완전히 이제 이 종목에서 그 세력들이 이탈하는 그런 상황을 말한다. 그래, 그런 세력들이 이탈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좀 장기적으로 우하향하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설거지 당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 비관적인 전망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반면에 또 아니다, 이거는 지금 개미 털기다 하시는 분들은 뭐냐, 주가가 이제 오르려고 하다가 미처 이제 물량을 미리부터 매집을 못 해왔던 상황. 그런데 이게 좀 괜찮은 재료고 많이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이 나중에 주가가 오르면 올라갈수록 이 심약한 개미들을 데리고 가면은 돈이 없거나 조금 뭐 주식을 뭐 오래 안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얼마 못 가서 털 수도 있는 그런 개미들을 미리부터 좀 털고 가자. 어느 정도는 심약 개미들은 털어내고 그 물량들을 우리가 받아내고 우리는 물량 매집해서 좋고, 또 반면에 또 심약 나중에 미래의 잠재적인 매도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심약 개미들은 털어내자. 요런 것들을 생각해서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르기 전에 하는 작업이 개미 털기 작업이다. 개미들 물량을 뺏어오는 거죠. 그게 또 다른 개미가 됐든 기관이 됐든 외인이 됐든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수급이 누군지가 상관없이 이런 개미들의 물량을 다시 받는 거. 그러려면 그 개미들이 물량을 털어내려면은 아무래도 조금
이제 주가가 뭔가 이제 더 오르기 힘들다는 어떤 암시를 줘야지 얘들이 에이씨 안 오르는갑다 라고 물량을 던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세요? 제가 앞에 설거지에 대한 설명과 개미 털기의 설명을 해봤을 때, 여러분들이 딱 들어봤을 때 어떤 지금 우리 주가 형태가 어디에 가깝냐? 예. 당연히 일단은 제가 설거지는 아니다. 설거지 자체는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설거지가 아니니까 무조건 개미 털기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망하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개미 털기인지 아닌지는 일단은 우리가 지나고 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우리 조건들이 있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개미 털기의 형태로 들어가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개미 털기로 이제 뭔가 매듭지어졌냐는 그 이후의 어떤 주가 형태와 거래량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급등 뒤에 지금 크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것이 조정으로 끝나면 당연히 이제 개미 털기란 얘기고, 조정이 아니라 굉장히 이게 지속되는 좀 하락이다 하면은 개미 털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래량과 어떤 그 폭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의 주가 20% 이상의 어떤 주가 폭등이겠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지금 이렇게 뭐라죠? 주가가 떨어져서 지금 11,000원 선에서 지금 계속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요 상황에서 거래량이 터지고 주가가 20% 이상 폭등을 한다면 저는 이때의 과정을 개미 털기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매도를 할 거냐 매수를 할 거냐 이런 것들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오늘 매수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매수를, 오늘 지금 11,000원 밑으로 지금 떨어졌어요. 저는 11,000원에 얼마 전에도 제가 저기 매수를 시도했는데 그날 체결이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은 기다리지 않고 바로 체결을 했습니다. 예, 체결을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뭐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분할 매수했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하고 뭐 여기서도 하고 뭐 몇 번 했죠. 예, 지금 이게 동그라미는 5개인데 5번까지는 안 한 것 같고, 어쨌든 어딘가에서 제가 한 3회에서 4번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분할 매수를 제가 자주 하다 보니까 이게 뭐 정확히 카운팅이 안 됩니다. 예, 어쨌든 여기서도 오늘 카운팅을 했다는 부분, 분할 매수를 했다는 부분, 일단 아셨으면 좋겠고, 왜냐면 뭐, 야, 나중에 뭐, 오르고 나서 뭐, 자기 혼자 샀니만이 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고, 뒷북 보고를 제가 또 드릴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늘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사고 팔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늘 우리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에게 바로바로 보고를 드린다. 예. 그냥 이번에는 금액 좀 말씀드리면은 그냥 한 400만원씩 샀어요. 뭐 이유는 뭐 없습니다. 예. 제가 뭐 500만원 살 때도 있고 1000만원 살 때도 있는데, 분할 매수할 때 이번에는 400만원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그냥 제가 지금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 주식 수가 있는데, 그 주식 수의 어떤 그 넘버를 좀 깔끔하게 만들기 위해서, 원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12,452주 이라면 뭔가 조금 정신사납다 이거죠. 그냥 깔끔하게 뭐 14,500주 뭐 이런 식으로 9,200주 뭐 8,000 뭐 800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100단위로 좀 끊기 위해서 매입할 주식 수를 가늠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400만 원이 됐어요. 어쨌든 저는 이제 분할 매수를 할 때마다 꼭 400만 원씩 하고 뭐 300만 원씩 하고 500만 원씩 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떨어진 폭과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제가 그냥 금액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가 뭐 여유 자금이 또 얼마나 있나 뭐 또 이런 것에 따라서 또 금액이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금액은 큰 의미가 없다.
자리가 중요하다.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네가 여기서 샀다는 얘기는 개미 털기란 얘기인데 거기다가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나고나 봐야 아는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서는 여기서 11,000원 이 지지선에서 버텨주는 모습, 버텨준다는 그 모습이 계속 이제 몇 거래일 동안 나와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1,000원이 깨지는 이 선에서 제가 매수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주식에는 100% 정답이 없다. 다만 확률적으로 어디에 무게를 둔다. 거기에다가 내가 베팅을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나마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내가 이쪽에다가 상승에다가도 무게를 뒀지만, 분명히 하락 쪽에도 어느 정도 무게는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근데 그 적은 무게에도, 그 적은 확률에도 만약에 하락이 발생을 했다. 그런 어떤 리스크, 그에 대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것이 분할 매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장기 투자자에 있어가지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그 시간이다. 시간이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장기 투자자들은 뭐 개미 털기고 뭐고 뭐 얘네들을 떨쳐낼 수가 없어요. 뭐 물량을 뺏어올 수도 없고 떨쳐낼 수도 없고 오히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물량을 계속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가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린다 하면은 자기네들도 그런 리스크가 있거든요. 주가를 떨어뜨리는 것은 저기 이제 경영진도 그렇고 세력들도 그렇고 뭐 개미들도 장기 투자자를 포함한 모든 개미들도 마찬가지고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작정 이제 자기들 가진 물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쨌든 무작정 낮출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간의 투자는 장기 투자자들은 어찌 보면 세력 입장에서는 그냥 같이 데리고 가야 되는 불가피한 존재들이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패턴이나 매도 매수를 좀 빈번하게 하고 자주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같이 이렇게 데려간다 이런 말이 웃기긴 하지만 어쨌든 굳이 떨쳐낼 수 있는 부분들은 다 떨쳐내는 거죠. 이런 단타로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들은 좀 떨쳐내기도 쉬워요. 예, 어차피 이분들은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냥 짧게 치고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면서 손해도 있고 수익도 보고 그러시는 분들이라 특히나 이런 분들이 이제 좀 잔챙이들이죠. 잔챙이들이고 소량이고 그렇다 보니까 주가에 큰 영향을 못 미치지만 하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완전히 단타도 아니고 그렇다고 장기도 아니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하방 압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인 어떤 매도 물량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털고 간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그 의미를 저는 개미 털기에 좀 무게를 중심을 좀 그쪽으로 뒀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전혀 없지는 않아요. 예, 전혀 없지는 않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차트 분석상 여기 11,000원에서 지지해주는 모습에 그냥 11,000원이 살짝 깨지는 요 타이밍에 매수를 한 거예요. 그 전에 제가 매수 가려고 했다가 실패한 자리가 여기인가 여기 빨간색 여기 다 파란색인데 여기 빨간색 봉차트 이날 아마 제가 시도를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날도 비슷했어요. 그날도 11,000원 선이 깨지는 모습을 보면서 매수 체결 시도를 했으나 결론적으로는 그날 몇십 원 차이로 체결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어쨌든 그 자리를 고수하고 어쨌든 대기를 타다 보니까 좀 더 그때보다도 좀 더 좋은 가격에 오늘 매수하게 됐다. 여기서 더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것을 해지하기 위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여의치 않는다, 생각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도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실제적인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채널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몇 명이 됐든 간에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는 영향이 미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샀다 뭐 그런 어떤 뭐 얼마에 샀다 뭐 정확하게 얼마에 샀다 뭐 그것을 선제적으로 여기서 이제 분할 매수 하면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선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이번에 이제 멤버십 관련해 가지고 이래저래 공부를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이라는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인 또 어떤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 보니까 좀 선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이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좀 후발적으로 제가 먼저 이제 사든지 팔든지 먼저 조금 행위를 먼저 하고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좀 빨리 보고를 드리는 쪽으로 일단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구체적인 제가 금액을 뭐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 지지선과 저항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고하시면은 충분히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데 좀 가늠할 수 있는 뭐 매수를 하시든 매도를 하시든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선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뭐 주가가 굉장히 5% 이상 지금 떨어지면서 좀 위협을 주고 있죠. 공포를 조장하고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거래량까지 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뭔가 경영진에서 약간 좀 언론 플레이 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달라진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언론에다가 노출을 하고 있다는 얘기겠죠. 물론 뭐 언론사에서 찾아가 가지고 해달라는 얘기는 안 했겠죠. 제 생각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보통 회사에서 이제 보도 내용을 이제 전파해 갖고 기자들로 하여금 그 기사를 쓰게끔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저런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조금 언론 플레이를 살짝 하기 시작했다. 그것이 회사에서 이제 나온 것이든 회사에서 나온 기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다른 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기사일 수도 있어요. 예, 그것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는 부분. 그래도 어쨌든 이런 거든 저런 거든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오는 것은 심심하지 않으니까 재밌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아무래도 그렇게 기사를 계속 내다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아무 기사 안 내는 것보다는 좀 소외주에서 좀 벗어나기가 좀 쉽겠죠. 예. 그리고 뭔가 주가가 본격적으로 오를 때, 좀 더 수급이, 그것을 기사를 안 내는 것보다는 좀 더, 용이하고, 그건 당연한 얘기들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주가, 또 거래량도 종전보다는 뚝 떨어지긴 했지만, 우리가 과거를 볼 때, 이게 과거를 보시면은, 이게 뭐 완전히 뭐, 바닥에 딱 붙을 정도의 이렇게 뭐 3만 주, 5만 주, 막 7만 주 이 정도 10만 주 아래의 어떤 거래량을 지속했고 대부분은 10만 주도 가까이 못 가고 3만 주, 5만 주 정도 안팎에서 거래량이 움직였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좀 똑 떨어지긴 했지만 이쪽에 비해서는 떨어지긴 했지만 그마저도 이 떨어졌다는 그 거래량마저도 지금 20만 주에 육박하고 있다. 제가 과거에 이런 얘기 드린 거 기억하세요? 30에서 50만 주의 거래량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움직여 준다면은 이거는 상승 압력으로 커질 것이다. 우리는 소외주다 보니까 거래량이 곧 주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래량이 폭발하면은 무조건 주가는 오른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주가가 떡락하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잠재적인 이슈들 가지고는 상상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거래량이 곧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게 일단 제 생각이고, 오늘 좀 크게 좀 주가가 출렁이고 있지만은, 어쨌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분석한 거에 어떤 신뢰를 가져라. 예. 설사 틀리더라도 그것을 시행착오로 여기고 계속 더 공부하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파악해서 더 나은 분석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똑같이 자기의 분석을 믿고 자기가 분석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든지 매도를 하시든지 요것을 해서 요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나중에 자기만의 괜찮은 분석법이 생길 것이다. 그냥 마냥 남들이 뭐 말하는 대로 남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만 분석 투자를 하면 주식 투자를 하면은 좀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도 커요. 그리고 나중에 그게 만약에 성공하면 모르겠는데 실패했을 때 책임 전가, 그 책임 전가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 예. 왜냐면 뭐 수익 봤다고 돈 돌려줄 것도 아니면 일부 뭐 자기 수익에서 뭐 30% 50% 떼줄 것도 아니면서 이게 잃고 나면은 남 탓하기 바빠요. 이게 주식 투자하는데 남 탓을 하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버릇입니다. 남 탓하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주식 종목 수가 얼마나 많은데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 내 종목이 있다. 자, A라는 종목이 내 종목이고 B라는 종목이 지금 급등한 종목이다. 그 B라는 종목을 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막 이렇게 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상가 맞은 C라는 종목을 보세요. 마이너스 15% 떨어진 D라는 종목을 보세요. 그러면은 급등한 B 종목이랑 서로 상계 처리가 되겠네. 그런 논리라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급등한 종목을 보면서 뭐 부럽다 막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강원랜드 가셔야 돼요. 강원랜드 가서 도박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제가 뭐 주식 리딩방, 뭐 문자방, 카톡방 이런 데 가셔가지고 남들이 뭐 사라 하면 사고 팔아 하면 팔고 뭐 기계처럼 그렇게 하시든지 본인들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가 안 맞잖아요. 예, 그 종목 수가 얼마나 많고 그 종목들이 오르는 종목이 있고 내리는 종목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왜 오르는 종목만 보고 부러워하는지를 모르겠다. 떨어진 종목을 보면서 아유 내가 저 종목 안 사가지고 돈 벌었네 이렇게 생각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좀 주식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 주식 투자가 제가 평생 해야 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평생 해야 될 건데 늘 매일매일 폭등한 종목이 있으면 폭락한 종목이 존재하는 곳이 주식판인데 그냥 늙고 죽을 때까지 가면 상대적 박탈감을 항상 느끼면서 살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혹은 자기 모멘텀이나 펀더멘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자기들이 분석한 대로 밀고 나가는 것이 주식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결국에는 경제적 이득으로 돌아온다. 이런 것을 잊지 마세요. 남들이 우르르 가는 곳에 미리 내가 가 있었다면 상관없어. 내가 미리 여기 선점에 있었는데 뒤늦게 막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가지고 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근데 남들이 우르르 뭐 이미 몰려서 완전히 막 북새통을 이루는 곳에 내가 뒤늦게 들어가는 거예요. 바보 같은 짓인 거예요. 뭐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 뭐 되지도 않는 이게 무슨 주식 격언이니 뭐니 하면서 그런 격언 없어요. 그런 격언 누가 만들었다? 세력들이 만들어요. 불법적인 세력들이 다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늘 좀 줏대 있게 자기가 분석한 대로 밀고 나가는 그런 뚝심이 주식판에는 필요하다. 얼마나 이 풍파가 많은 곳이 주식 시장인데 그런 풍파에 따라서 막 이 중심이 휘둘리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배가 망신하는 거예요. 이래 갔다가 또 잃고 저래 갔다가 잃고 참다 갔는데 또 떡락하고
계속 이렇게 좀 주저하고 망설였는데 폭등하고 이런다니까요. 마치 누군가가 내가 매도하는지 마치 보고 있는 것처럼 내가 매수하면은 떨어지고 내가 매도하면 또 폭등하고 그런 경우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사람 심리라는 것이 비슷해요. 누구나다. 나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망설여질 때는 다른 사람도 망설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망설이다가 나도 안 되겠다. 도저히 큰 욕심 안 부리고 조금만 먹고 나와야지 하고 딱 들어갔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나도 그래야지 하고 다 올라타는 거야.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가 다 패대기 치는 겁니다. 그거 엄청 위험한 거예요. 저점에서 물려서 더 떨어지는 거랑 날아가고 있는 종목에서 고점에서 물리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평생 가도 그거 복구 못하고 상장 폐지될 수도 있고 알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저도 과거에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재밌게 주식을 했던 혹은 저한테는 추억이 되는 종목들 한 번씩 지나가다 우연히 봤거나 아니면 어떤 종목을 보니까 그 당시 그 종목이 생각이 나서 한번 찾아가 보면은 상장 폐지된 종목들이 제법 많아요. 세월이 이제 5년 이상 흐르고 10년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라진 종목들도 많고 회사명이 바뀐 업체도 있고 주가가 진짜 아직은 상장 폐지는 안 됐지만 주가가 끊어지된 완전히 거지가 된 그런 종목들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핫하고 엄청난 기술이었고 시대를 선도할 것 같았고 그랬어요. 당연히 그 당시에는 엄청난 폭등을 일으켰던 그런 종목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5년 10년이 흘러서 딱 보니까 완전히 주가는 개차반이고 당연히 주가가 개차반이라는 얘기는 실적이나 이런 것들도 다 개차반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종목들도 다 무너질 수도 있는 게 주식판이다. 그러니까 분석을 잘 해야 된다. 들어갈 때 잘 들어가야 되고 나올 때 잘 나와야 된다. 중심 있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프레시지 바이오 파마 이건 바이오예요. 바이오는요 길 가는 여의도 가서 어느 증권 애널리스트들이든 누굴 붙잡고 물어봐도 가장 어려운 분야가 바이오예요. 바이오. 알 수가 없어. 미리 자기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면 쉽게 투자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고 이게 뭔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추천한다 만다 이런 제처럼 이렇게 지지선 저항선 이런 거 잡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바이오는 진짜 최고 난이도입니다. 최고 난이도. 그리고 바이오 종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타트업 기업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바이오 기업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약 개발이라는 그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바이오로 많이 흘러 들어오세요. 이상하게. 대박을 쫓아서 오신 건가? 그건 모르겠지만 대박을 쫓아서 온 분야가 바이오라면 그거는 맞는데 그 온 종목이 진짜 대박을 칠 종목이냐는 알 수가 없는 거. 지나가 봐야. 제가 성공적으로 대박을 치고 그 주가를 어느 정도 위치에서 유지하고 실적이 꾸준히 일어나고 하는 종목은 여태껏 제가 본 종목 중에는 셀트리온이 유일하다. 나머지 바이오들은요 어느 순간에 한번 쫙 진짜 폭등했다가 왜 바이오 또 분야가 엄청 많거든요. 카틸 해가지고 CART 해가지고 그 관련도 있고 유전자 편집 기술 관련도 있고 바이오가 엄청 많습니다. 단순히 항암 신약 개발부터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좀 다른 관절도 있고 알츠하이머도 있고 근데 우리가 그런 병들이나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쉽게 약이 개발이 되겠어요? 엄청난 시간과 돈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게 바이오 분야예요. 글로벌 제약사들도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바로
바이오 섹터다. 근데 이미 약을 개발했고 승인을 받아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는 약이 개발하는 게 문제지 팔아먹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니라, 이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 주냐, 마케팅 회사에 던져주는 거야. 너희들이 알아서 영업 잘해서 팔아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거는 모든 글로벌 제약사들의 일반적인 그 관행 같은 겁니다. 우리들은 약을 개발하고 그런 것에 집중을, 포커스를 맞추는 거지. 약 판매는 일단 약 승인만 받고 나면은 약 파는 것은 그냥 쉬운 거예요. 그거는 무슨 얘기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캐시카우 역할을 해가지고 또 다른 약을 개발한 또 밑거름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잭팟을 터뜨린 그런 제약사들은 바로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다. 예. 한번 약을 딱 개발하면 이 제약사는 그냥 무조건 글로벌 제약사로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약 하나 개발하는 게 이게 어렵다.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얘기만 들어봤을 때 약을 딱 개발했을 때는 잭팟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는 그만큼 뭐 아니면 도고 정말 분야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분야고 투자하기도 가장 어렵고 분석하기도 가장 어려워요. 최고 난이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섣불리 선 찍찍 몇 개를 끄어서 그냥 여기랑 여기랑 마주치는, 그냥 단순하게만 이렇게 보면 안 된다. 여러 가지, 예, 이동평균선이나 차트 분석도 중요하고, 그 분야, 그리고 기사 내용이나 여러 가지 진행 상황, 거래량, 수급, 거시경제까지 막 모든 것을 망라해가지고 최대한 우리가 그 잭팟이 터지는 그날까지 어떻게 해서 주가를 우리가 평단을 관리하고 그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야, 얘네들이 언제 팍 터진다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예, 아무도 몰라요. 만약에 맞춘 사람이 있다면 그냥 제수발이 낑낑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냥 운이다, 운. 그냥 제수로 그냥 맞춘 겁니다. 실력으로 맞춘 게 아니라 제수로 정확하게 누군가가 딱 폭등 직전에 딱 집었다. 그거는 그냥 운이에요, 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야, 이 사람 폭등 직전에 딱 사라고 했네. 이 사람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우리가 그 잭팟이 터질 때까지 이 회사가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기업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 잭팟을 터뜨릴 때까지 내가 평단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고,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시간을 어떻게 내가 유지를 하고 버텨낼 것인지가 중요한 거예요. 물론 잭팟이 끝내는 안 터질 수도 있는 것이지. 왜냐, 바이오니까. 바이오는 무조건 잭팟이 터진다라고 못 받고 갈 수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바이오에 투자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다른 분야 가셔야 됩니다. 어찌되든 간에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지, 꼭 그런 거에 투자를 하셨다가 뭔가 사기를 쳤니 뭐냐 하면서 주가 폭락을 하게 되면 소송을 걸고 시위하고 자기들끼리 무슨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피해자 단체 이런 식으로 해갖고 또 난리지기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피해자 코스프레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돈 잃으면 피해자라. 그러니까 제가 이 투자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안 하기 때문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진짜 좋아요. 예, 단순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주식 투자를 투기나 도박으로 안 하고 진정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절대로 그런데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분석 같은 거 없이 그냥 분위기에 휩쓸려서 올라탔다가는 낭패 볼 수 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저렇게 핫한 종목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안 말려요. 예, 본인이 본인 돈 가지고 사겠다는데 누가 말립니까?
조금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뭐 캔서 문샷부터 해서 췌장암 신약 그리고 췌장암 진단키트 최근에 또 아바스틴에 예? 뭐 또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까지 뭐 계속해서 뭐 경영진이 뭐 똑같은 비슷한 내용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이것이 뭐 먹혀들지 안 먹혀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지 어쨌든 평소 이렇게 우리가 이 조용하던 시절 있잖아요. 이 조용하던 시절에 뭐 기사가 전혀 없고 있는 것보다는 심심하진 않지만 좀 까딱하면 이게 너무 이 기사를 이렇게 남발하다 보면 조금 나중에 좀 약발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않고 저는 계속해서 분할 매수 포인트를 볼 때마다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 나가겠다는 예, 거기에 맞게 저는 뚝심 있게 밀고 나가겠다는 그 리비안 지금 오늘은 리비안 제가 분석을 안 하는데 리비안 보세요. 기간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리비안도 결국에는 수익을 주지 않습니까? 예, 꾸준하게 매도하니까 저는 누구보다 리비안 단가 가치가 평단이 낮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보다 예, 물론 저보다 더 낮으신 분이 있겠지 있는데 주식 수가 또 다르겠죠 저랑. 그러니까 저는 평단도 낮고 주식 수도 뭐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애법 뭐 매수를 한 상태고 지금 이제 25달러, 26달러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편안하게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저는 저 위에 아래층 사람이다 보니까 위층에서 막 저기들끼리 막 무슨 뭐 층간소음이니 뭐니 그냥 저러고 있구나 하고 그냥 보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잖아. 나중에 우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도 그런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매도 안 하고 오히려 계속 분할 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제발 바램은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 아바스틴 휴미라 다 실패해도 돼.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는 꼭 승인 받아야 돼요. 이거는 막 무조건적으로 받아야 된다. 예? 200% 제가 이거 무조건 승인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그 중요한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약이에요. 뒤에 나머지 뭐 휴미라, 아바스틴 바이오 시밀러는 그 필요 없어. 그건 실패해도 돼.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만 성공하고 이 뒤에 거는 실패해도 돼요. 그만큼 허셉틴 바이오 시밀러가 굉장히 중요한 키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만큼 중요도가 높고 상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승인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거 실패했다면 이거는 막 진짜 회사 작살 납니다. 회사 작살 나.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것은 뭐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그들도 모르는 얘기겠죠. 예, 가봐야 되는 길입니다. 아무튼 오늘 뭐 주저리 프레스티지 바이오 파마 한 종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길어졌는데 어쨌든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어쨌든 또 금요일 날 또 영상 찾아뵙겠습니다. 아래 문구, 멤버십 관련 문구 반드시 보시고 하여튼 참고해서 멤버십 가입이나 슈퍼땡스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영상 금요일 날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